경상남도 진해의 작은 아파트에서 서연은 늘 어머니 미영과 이모 수진이 함께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미영은 죽은 남편, 즉 서연의 아버지에 관해 이야기했고 수진은 아직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남편에 대해 털어놓았다. 수진은 남편의 문제로 인해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이를 견디기 힘들어했다. 서연은 어린 나이에도 두 사람이 영화를 보며 옷차림과 모습이 때때로 자신을 멍하게 만들 정도로 매혹적이라고 느꼈다. 미영은 남편을 잃은 후 아직 젊었고 서연과 여동생 지은에게 큰 책임이 있었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모든 비용을 책임져 주었다. 미영은 일하지 않고 자신만의 공간을 지키기 위해 할머니 집에 가지 않고 혼자 아파트에 머물렀다. 그녀의 옷차림은 대담했고 자주 외출했다. 이런 모습이 수진의 남편에게는 불편했기에 수진은 그 집에서 살지 않았다. 수진은 자주 미영의 집에 찾아왔고 어린 서연은 두 여자가 원하는 대로 옷을 입고 화장을 하며 심지어 히잡도 벗어버린 채 집을 나서는 모습을 자주 봤다. 집 안에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평범하게 지내는 듯 했지만 서연은 방에서 그들이 문을 잠그고 영화에 몰두하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때로는 그들이 춤을 추기도 했고 그런 장면들은 서연에게 전혀 부끄러움 없이 자연스러웠다. 수지는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하며 자주 찾아왔고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했다. 미영은 밤마다 남자들과 긴 통화를 했지만 서연은 그들이 집에 들어오거나 밖에서 만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은 단순한 말뿐이었다. 세월이 흐르고 서연이 18살이 되었을 때 미영은 솔직하게 자신이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그 남자는 대학 1학년으로 자신보다 훨씬 어렸다. 서연은 이 사실에 혼란스러웠지만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다. 그 남자는 일주일에 이틀 미영의 집에 방문했고 그날은 서연과 지은이 방에 문을 잠그고 나오지 말라고 지시받았다. 당연히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미영은 그 관계에 지쳐 깊은 우울에 빠졌다. 수진이 그녀를 도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했고 한 번은 수진이 미영에게 말했다. 솔직히 네가 남편에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들 그거 좀 효과 있다고 생각해. 미영은 대답했다. 가끔은 효과가 있긴 하지. 하지만 그 사람들 인생에 중요한 건 별로 없으니. 서연은 이 대화에서 남자들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하는 걸 듣게 되었는데 서연이 소년이 되어버렸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수진이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미영이 대답했다. 네가 생각하는 그 모든 거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왜 안 되겠어? 우리가 과부고 네 아버지는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그리고 나는 결혼한 여자야. 이럴 만한 자격이 있어.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멍해졌지만 왠지 모르게 그 생각이 마음에 들었다. 어릴 적부터 그런 상황에 익숙해진 탓일까 그녀는 그래 한번 해보자는 결심이 들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야기는 그때까지 아무도 꺼내지 않았다. 다음 날 서연이 친구들과 공부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이 그를 맞이했다. 미영은 집에 없었고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너 좀 얘기하고 싶어. 수진이 말했다. 서연은 이미 눈치채고는 뭔데? 라고 물었다. 수진은 비밀이라며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라고 신신당부했다. 서연이 말해도 난 아무한테도 안 말할 거야 라고 대답하자 수진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내 엄마랑 나 그리고 네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이 좀 문제가 있어. 나도 네 엄마도 네가 돕길 바라고 있어. 서연은 혼란스러웠지만 수진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내 엄마 남편이 아프고 상황이 복잡해. 네 엄마와 나는 네가 우리와 함께 있어주길 원해. 서연은 대충 상황을 짐작했고 수진에게 그럼 누구를 데려오자는 거야? 라고 물었다. 수진은 외부 사람은 안 돼. 너희 엄마랑 나랑 우리끼리 해결하고 싶어. 라고 답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이미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자신을 발견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상황에 익숙했던 그녀는 한편으로는 잘못됐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계속 동참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의 인생에 새로운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다. 진해의 늦은 오후 서연은 수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가 입은 검은색 미디드레스는 몸에 꼭 맞아 늘씬한 라인을 드러냈고 은은한 진주 목걸이가 목선을 살짝 감싸며 우아함을 더했다.
발끝에는 붉은색 하이힐이 반짝였고 손목에는 얇은 은팔찌가 살랑였다. 평소보다 더 성숙해 보인다는 가족들의 시선을 느끼며 서연은 복잡한 마음을 숨기려 애썼다. 서연아,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이야기 좀 하자. 수진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애틋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의 집은 진해 구석진 골목에 있는 낡은 단독주택이었다. 오래된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은 은은한 조명과 은빛 촛불로 가득했다. 수진은 소파에 앉아 담담하게 말을 꺼냈다. 내 엄마와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조금 복잡한 일이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네가 우리 가족을 돕는 거야. 서연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도움을 준다는 게 구체적으로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내 엄마 남편이 아프고 상황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 내 엄마도 나도 우리 집안이 흔들리는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네가 함께 있어주길 바라는 거야.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수진의 눈빛은 진지했지만 어딘가 묘한 농담 같은 분위기도 있었다. 그럼 제가 가족의 비밀 요원 같은 거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수진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런 셈이지. 진해의 비밀 요원 말이야. 너만 믿을게. 서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임무 수행할 때 꼭 멋지게 입고 다녀야겠네요. 혹시 하이힐도 필수인가요? 수진도 덩달아 웃었다. 그럼 하이힐 없으면 임무 수행 불가야. 웃음 속에 긴장이 풀렸지만 서연은 속으로는 이 모든 일이 점점 더 깊게 빠져드는 것 같아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조용히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고 서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누구지? 서연이 속삭였다. 수진이 고개를 돌려 미소 지으며 말했다. 드디어 시작되는 거야. 우리 가족의 새로운 장이. 진해의 밤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은은한 달빛이 방 안을 감쌌다. 서연은 수진의 집 안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입은 짙은 와인색 벨벳 원피스는 어깨를 살짝 드러내며 은밀한 매력을 풍겼고 발끝에 검은 스트랩 힐은 우아하게 빛났다. 손에는 얇은 금빛 반지가 반짝였고 긴 머리는 부드러운 웨이브로 흘러내렸다. 이제 시작이야, 서연아.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엄마가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였어. 서연은 심장이 멎을 듯한 기분이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그 대학생.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그 사람이야.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방문이 아니야. 우리 모두를 위한 새로운 계획이 있어.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계획이라니, 무슨 계획인데요? 저를 포함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진은 장난기 섞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비밀 요원이 된 너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라고나 할까? 네가 그를 잘 관찰하고 필요하면 도와줘야 해.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때 문이 살짝 열리며 미영이 들어섰다. 그녀는 은은한 회색 시폰 블라우스에 검정 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섬세한 진주 목걸이가 반짝였다. 미영의 눈빛은 피곤하면서도 결의에 가득 차 있었다. 서연아, 준비됐니? 미영이 부드럽게 물었다. 서연은 힘겹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엄마. 미영은 방 안을 둘러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할 시간이야. 그 순간 밖에서 낯선 남자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몸을 움츠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그들의 운명이 이 밤에 맞닿았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가족의 비밀을 넘어 더 깊고 위험한 세계로 이어질 것임을, 그리고 그 문 뒤엔 또 다른 미스터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미영과 수진이 나눈 비밀스러운 대화를 곱씹으며 하루를 보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집 앞 작은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났다. 그녀가 입은 붉은색 니트 원피스는 몸에 부드럽게 감겨 은근한 여성미를 자아냈고 검은색 앵클 부츠가 발끝에서 세련됨을 더했다. 목에는 가느다란 실버 체인이 반짝였고 손목에는 심플한 시계가 있었다. 서연아, 요즘 무슨 일 있어? 뭔가 달라 보여. 친구 지민이 눈치챘다. 서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친구들은 더 묻지 않았고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은 점점 무거워졌다. 집에 돌아와서는 수진이 전해준 조언을 떠올렸다.
네가 그를 관찰하고 도와줘야 해. 그래야 우리 가족이 평화로울 수 있어. 그날 밤 서연은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 아래서 긴장을 떨며 자신의 방 거울 앞에 섰다. 검은색 레이스 블라우스와 짧은 스커트를 입은 모습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설렜다. 긴 머리를 살짝 묶고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살짝 발랐다.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하는 걸까? 그 순간 집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대학생 남자 민재가 서 있었다. 그는 청바지에 흰색 셔츠를 입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엄마가 부탁해서 왔어요. 서연은 마음 한켠이 떨렸다. 민재의 눈동자는 맑고 진지했다. 그가 들고 온 작은 가방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날 밤 서연은 알 수 없는 긴장감과 기대 속에 새로운 이야기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창밖에서 누군가를 지켜보는 그림자가 있었다. 그 그림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연을 응시하며 다가올 위험을 예고했다. 서연은 민재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긴장한 듯 몸을 살짝 뒤로 뺐다. 민재는 살짝 웃으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엄마가 부탁한 거라서요. 라고 말했다. 그의 청바지는 적당히 낡아 자연스러운 멋을 냈고 흰 셔츠 소매를 살짝 거둔 모습은 청량한 대학생의 이미지였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민재의 눈빛에는 뭔가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 듯했다. 엄마랑 무슨 얘기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재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다. 엄마가 부탁하신 건 이걸로 집안 상황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는 정보보안 과목과 좀 관련이 있어서요. 서연은 놀랐다. 정보보안? 그럼 우리 가족 문제를 컴퓨터로 해결하려는 거야?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도와야 할 일이 많을 거예요.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일까?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걸까? 그때 집 밖에서 갑자기 강아지 한 마리가 짖기 시작했다. 커튼 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니 골목 어귀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 가죽 재킷에 어두운 선글라스를 쓴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순간 서연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누구지 저 사람? 서연이 속삭였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고도 태연하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아마도 감시자일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존재. 서연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이 새로운 임무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정말 끝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그리고 창밖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눈동자가 서연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은 베란다에 서서 밤바람을 맞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입은 실크 블라우스는 어깨를 살짝 드러내며 은은한 광택을 냈고 짙은 네이비색 미니스커트는 다리선을 길고 매끈하게 보이게 했다. 발끝엔 심플한 베이지색 펌프스를 신고 있었고 목에는 작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펜던트가 조용히 빛났다. 그 모습은 차분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긴장감 넘쳤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서연은 혼잣말을 하며 문을 닫았다. 그날 밤 수지는 조심스레 서연의 방으로 들어와 무언가를 건넸다. 이거 받아. 네가 꼭 필요할 거야. 손에 쥐어진 건 작은 USB 메모리였다. 서연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이게 뭐예요? 수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엄마와 나, 그리고 민재가 말하지 않은 비밀들이 담겨 있어. 이걸로 우리가 당면한 위험을 파악할 수 있을 거야. 서연은 USB를 조심스레 받아들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화면에 띄워진 파일들 속에는 가족과 관련된 사진, 녹음 파일, 그리고 수상한 메시지들이 있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 중에 적이 있을 수도 있어. 수진이 무겁게 말했다. 서연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며 한 파일을 클릭했다. 그 순간 방 안 불빛이 깜빡이고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서연은 긴장 속에 속삭였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떴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서연 씨. 조심하라. 통화가 끊기자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며 다짐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난 끝까지 싸울 거야. 하지만 어둠 속 누군가의 시선이 더욱 짙어졌다. 그리고 그 시선은 서연을 향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연은 이른 아침 진해의 조용한 골목길을 걸으며 마음속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녀가 입은 연한 핑크색 블라우스는 부드러운 실크 소재로 몸에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하늘색 플리츠 스커트는 바람에 살랑이며 경쾌한 느낌을 더했다. 흰색 로퍼가 바닥에 가볍게 닿을 때마다 주변에 은은한 웃음소리가 퍼졌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가 혼잣말을 했다. 며칠 전 받은 USB 속 비밀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다. 가족의 어두운 진실과 믿었던 사람들이 숨기고 있던 거짓말들. 민재도 수진도 심지어 엄마 미영도 모두 그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민재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괜찮아. 민재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민재야, 이 모든 게 너무 복잡해. 우리 가족이 도대체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거지?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통화 도중 멀리서 자동차가 급히 멈추는 소리가 들렸고 갑자기 주변 골목길이 어두워졌다. 서연은 뒤를 돌아보았다. 검은색 승용차가 천천히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누구지? 서연이 속삭였다. 서연, 조심해. 지금 바로 집으로 돌아와. 민재가 급하게 말했다. 서연은 달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승용차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밖으로 나왔다. 검은 양복을 입은 그는 냉정한 눈빛으로 서연을 응시했다. 그만둬, 서연 씨. 이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면 위험해질 거야. 서연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이게 가족을 지키는 길인가? 아니면 나를 파멸로 이끄는 길인가?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뒤에서는 무거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문득 그녀는 깨달았다. 진짜 적은 바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서연이 숨을 헐떡이며 골목길 모퉁이를 돌자 갑자기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그녀의 팔을 단단히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강렬했다. 서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곳엔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냉혹했고 미소는 전혀 없었다. 서연 씨, 이렇게 뛰어다니면 곤란하지. 그가 낮게 말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왜 저를 쫓는 거죠?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그림이 숨겨져 있죠.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당신은 중요한 열쇠일 뿐입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말에 묘한 진실이 담겨 있음을 느꼈다. 더 큰 그림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남자가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그 순간 멀리서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서연아, 조심해. 움직이지 마. 서연은 남자를 뿌리치고 빠르게 뒤로 물러섰다. 그때 뒤편에서 민재가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서연 씨, 괜찮아요? 우리 빨리 집으로 가요. 서연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몸은 떨렸지만 마음만은 더욱 단단해졌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내가 이 가족의 수호자가 될 거야.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고 뒤이어 다가올 위험에도 굴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흥미롭군. 서연 씨,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진해의 이른 아침 햇살이 서연의 창문을 은은하게 비추었다. 그녀는 하얀 실크 블라우스에 연한 베이지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그리며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발끝에는 깔끔한 검정 펌프스를 신고 있었고 손목에는 세련된 은색 시계가 반짝였다. 그날 아침의 차분한 분위기와는 달리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뒤숭숭했다. 오늘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해. 그녀가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집을 나섰다. 수진과 민재가 함께 기다리고 있는 작은 카페로 향하는 길. 카페 내부는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커피 향기로 가득했고 창가 자리에 앉은 수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서연을 맞았다. 민재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다. 서연아, 이 자료들을 봐.
수진이 말했다. 우리가 찾은 단서들이야. 가족과 관련된 이상한 거래와 연락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어. 서연은 자료를 하나씩 살펴보며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다 무슨 뜻이지? 왜 우리 가족이 이런 일에 휘말린 거야?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가 알던 평범한 가족이 아니었어. 누군가가 우리 뒤에서 조종하고 있을지도 몰라.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우리가 뭉쳐야 해. 그리고 반드시 이 모든 걸 밝혀내야 해. 그 순간 카페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차가운 눈빛으로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서연 씨, 당신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남자가 낮게 말했다. 서연은 몸을 굳히며 말했다. 당신은 누구죠?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따라오세요.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 길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서연은 수진과 민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의 운명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서연은 남자의 차가운 시선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검은 코트 자락이 살짝 흔들릴 때마다 긴장감이 방 안을 감돌았다. 그녀가 입은 붉은색 스커트와 흰 블라우스는 단아하면서도 강인한 의지를 드러냈다. 발끝에는 굽이 높은 검은 펌프스가 그녀의 다리를 더욱 길고 자신감 있게 보이게 했다. 누구세요? 왜 저희를 쫓는 거죠?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호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김준혁이다. 당신 가족에게 얽힌 오래된 비밀을 파헤치려는 사람이지. 그리고 그 비밀은 위험해. 민재가 조심스레 다가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준혁 씨, 우리도 그 비밀을 알고 싶어요. 함께 협력할 수 있나요? 준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경고했듯 이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너희 모두를 시험에 들게 할 거야. 수진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다.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거야. 서연은 마음속 깊이 결심했다. 진실을 밝혀내고 우리 가족을 지킬 거야. 그 순간 창밖에서 갑작스런 폭풍우가 몰아쳤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며 긴장감을 더했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빠르게 움직였다. 조심해, 서연아. 이건 시작일 뿐이야. 수진이 속삭였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 점점 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